안녕하세요. 멜번 풍경 강원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찍은 게 작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2011년이니까 몇 년이죠? 2010년, 20년, 22년 됐나? 근데 그 얼마 안 됐어요. 올린 거는 얼마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올리다가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오늘 매번 풍경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전공이 그 체육이었어요. 학교는 그 명지대학교고 학번은 86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른 그렇지만 저희 이제 우리 체육과 후배들한테 명지대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그 체대 출신들 후배들한테 제가 오늘은 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오늘 이걸 켰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호주에 한 2003년에 와서 한 20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애들이 없잖아요. 신생아 비율이 일본보다 낮습니다. 출산율이 0.8인가? 그러다가 0.78까지 떨어졌던데. 그 저는 그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제가 이제 여기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15년 했어요. 이제 한 지구를 한 투어를 한 2,000번 갔던 것 같아요. 오션로드만, 그래도 오션로드만 한 번. 15년 동안 하루에 한 500km씩 해가지고 한 15년을 쪘는데 그때 제가 투어하면서 그 뭐 오션로드, 그레이트 오션로드, 뭐 파핑빌리, 필립 아일랜드, 뭐 윌슨스 프로montory, 그램피언스 이런데 주로 이제 여기는 그 가이드가 그 버스 몰면서 가이드예요. 뭐 마이크 가이드도 있지만 저는 이제 버스 가이드를 주로 했었는데 그때가 갔던 중에 한 방문지가 이제 파핑빌리라고 그 증기관차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손 들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그 domestic violence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가정폭력. 그래서 이제 코로나 아시죠? 이전에 이 호주 정부에서 가장 정부에서 예산 많이 쓴 게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 거예요.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게 저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한 호주 친구한테 야 우리나라는 애들이 많이 안 나서 걱정이 됐더니 여기는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좋다. 많대 애들 아니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도 사실 결혼 많이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호주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도 그렇지만 한 30대 40대까지는 결혼 안 하고 이제 파트너 하다가 이제 난자 같은 건 병원 왔다가 한 30대 40대 후반 가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 그래? 그래서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애들 굉장히 득실거려요. 수영장도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은퇴해서 수영장 다니는데 요즘 여기는 여름이거든요. 한국하고 이제 기후가 달라요. 사계절 있습니다. 근데 멜버른 특징이 Four Seasons in a Day라고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데 지금 여름입니다. 한국은 이제 겨울이죠. 연락 춥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남한비 때문에 고생 많으신다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여름에 이제 수영장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은퇴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루에 1km씩 이제 수영 1km씩 수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YMCA에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그때 한 YMCA에서 지도자로 한 7년 8년 했나? 그때 이제 수영 많이 가르치고 해서 이제 뭐 수영하는데 가보면 요즘 여름에 그 학교 애들 와가지고 그 이제 야외 풀장에서 이제 수영 대회를 하거든요. 막 득실거려, 막 난리도 아니야. 와,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 애들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도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쩐지 모르겠으면 제가 좀 떠난 지가 20년 돼가지고 뭐제 동생 중에 뭐 초등학교 뭐 기간제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래도 뭐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저도 이제 체육 정교사 2급 자격증 갖고 있지만 뭐 교생 나갔는데 너무 치료해가지고 2000 그래서 이제 YMCA에서 이제 지도자로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보면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득실거려. 야, 시원하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 많이 가르친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제가 명지대 86반인데 그때 이제 난가조당에 캠퍼스가 있었고 용인대에 용인에 그러니까 지금 유도대구나. 아 유도대 전신 용인대고 용인대 옆에 이제 저희가 명지대가 아마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때 유도대 홍장표 교수님이 제가 그 교양 체육 선택 수업할 때 유도
그 양반한테 배웠는데 뭐 저희 외할아버지도 유도 구단이었지만 유도 되게 좋아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영주대 86학번인데 그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난가주동에 이제 먼저 있다가 그때도 아마 용인에서 이제 체육학고 이제 이뤄냈고 뭐 교양 수업이라든가 전공은 이제 난가주동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뭐 부도나 떠왔을 때. 근데 그때 제가 85학번 선배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얼차례 많이 받았어요. 막.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저희는 안 맞았어요. 보통 다른 데 들어보면 많이 맞는다고 해요. 그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근데 뭐 개패턴이 맞았어요. 맞아. 근데 저희는 8학번 선배들이 와 아니 양반이었어요. 막 쌍욕하고 처음에 막 군기 잡고 그러는데 막 와서 막 그 책상 치고 막 새끼들 똑바로 안 쓰냐 뭐 자료도 안 인사는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랬는데 절대 안 때렸어요. 절대. 85, 83, 84, 85, 83, 82 똥파리 형들까지 저희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제가 한 번 딱 맞은 적은 제가 88년도에 그 영주대 체육관에서 체육학회장 하다가 제가 대표로 있는 그 77학번 선배님한테 엉덩이 좀 맞았는데 그게 제가 대학 때 유일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얼차례 같은 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뭐 학폭도 좀 전 학폭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뭐 오징어 게임 깍두기? 그때는 오히려 불쌍한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 건드리면 양아치야. 그 쌍놈새 애들 저 새끼는 왜 이렇게 튀리 나냐? 너 양아치냐? 왜 애들 괴롭혀? 물론 깡패는 있었죠. 뭐 돈 뜯고 이런 데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 뭐 약한 애들 괴롭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지매가 나오더니 애들 학폭도 있고 근데 사실 그때는 학폭보다는 이제 뭐 영등포 중학교 다닐 때는 그 같은 고등학교 선배들 맨날 화장실 뒤에서 막 패 맞고 봤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남아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체육관인데도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는 애들 이제 후배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희는 이제 선배들한테 배웠으니까 안 팼습니다. 패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나가주동 입구까지 선배들이 같이 뛰어요. 저희가 교원대로 1학년 애들 이제 87학번 애들 데리고 그 명질 교반 맨 밑에 언덕 아래에 있어요. 그 입구에 큰 도로 거기까지 뛰어갔다 옵니다. 그대로 계속 저도 뛰어갔다 오다가 얘네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전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폭력 얘기도 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폭력으로는 뭔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팬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몸 근육이 있어요. 몸 근육 있죠. 근육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뇌 근육이 있어요. 두뇌. 그러니까 뭐냐 저였다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체육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희 그는 기회가. 근데 전두환 때문에 갑자기 막 사회체육 생기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시립에서 민영 가서 이제 개인 레슨에서 막 3년이면 아고 정도 아파트 살 정도로 돈이 많이 벌었던 그런 기회가 많았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에 이제 기회가 많아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전공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체육도 뭐 선생밖에 없으니까 그 뭐 일단 체육과라면 뭐 몸 쓰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몸 근육도 중요하지만 두뇌도 근육이거든요. 두뇌도 보이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거는 머리도 솔직히 운동도 똑똑하지 못하면 못해요. 아니 뭐 작전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농구, 배구, 뭐 이런 거, 집단, 축구 이런 거는 자기 롤이 있잖아 역할이. 근데 머리가 나쁘면 무슨을 못해. 작전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뭐 국영수만 공부를 하는데 사실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영어로 이제 중국어로 쿵푸라는데 쿵푸는 뭐 무술입니까? 아닙니다. 쿵푸는 무술인데 무술 아니에요. 공부라고 해서 공부. 뭐냐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면 그게 이루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체육과의 후배들도 지금 좀 많이 바뀌었지만 공부입니다. 이것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작전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오늘 이거 가장 포커스인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호주 애들 어렸을 때 가르치는 운동하는 근육 보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정신 근육, 마인드 근육.
제가 아까 우리 87번도 운동시킬 때 벌처를 물 때 패는 거 뭐 기압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단 뛰는 걸 같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갑니다. 한계가. 그럼 내가 가장 포인트에다가 죽을 것 같아. 그것만 넘기면 4점을 넘기면 평온해져. 예. 그때까지 가려면 정신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 근육이 이제 두근이 몸에 뭐 팔이라는 다리라는 근육도 있지만 뭐 머리도 두뇌고 근육인데 보이지 않는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과 관련해서 학폭과 관련해서 아니 이제 우리 체육과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경기대들 많이 맞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랬죠. 아무튼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솔직히 지금 만약에 애들 뭐좀 팬다? 보니까 지금도 막 학교 체육부 이런 데서는 패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지금 몇 학번이 아니 23학년까지 갔죠? 지금도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걱정이 돼서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애들 저도 이제 YMC 다닐 때 애들 때리긴 뗐어요. 뭘 했냐 이제 수영관을 빌 때 애들 진짜 많은데 아기스포츠 다니는 애들 아주 막 그 아기스포츠나 유아스포츠나 아기스포츠 애들 막 6살 7살짜리 와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운동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가면 짱 먹었어요. 막 날아다니니까 얘네들 많은데 너무 잘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 치고 막 꽝되면 공패들은 엉덩이는 때렸어요. 엉덩이는 그건 뭐 소리만 크지 별로 안 아파요. 엉덩이가 맞아봐야 뭐 그래서 방금 팡팡 소리만 나지. 근데 그건 저도 그냥 한 번 봤는데 그게 제가 유일한 게 폭력이에요. 맞긴 했죠 선배한테. 실치라고 선배한테. 그때 축구부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그 놓다니 갑자기 학교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학교 선생하거나 뭘 할 때 이 정신 근육을 가장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 2003년도에 와서 영주권 때문에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개고생했어요. 막 다 날리고. 근데 애들은 이제 뭐 영주권 줘야 되고 뭐 해서 죽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막 죽도록. 그래서 이제 결국은 1년에 한 500km씩 한 1년에 한 100번, 200번 정도 오션로드나 뭐 이런 데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2년 전에 좀 솔직히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제 면역,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제가 스테로이드 먹어요. 왜냐면 스테로이드를 먹어야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펠라이저 이제 그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있고 뭐 병원에서 한 5개월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몸이 낮아졌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막 갑자기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제 헬스하는 분들 이제 그거 많이 드시던데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저도 글을 쓰잖아요. 그걸 잘 썼습니다. 저 아버지가 글을 엄청 쓰셔가지고 굉장히 잘 썼는데 지금 이렇게 날라다니는 막 손이 저도 컨트롤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면역 억제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약을 먹으면 지금도 약 먹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이 나아졌어요. 원래는 스테로이드를 74mg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5mg 2주에 한 번씩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헤어 닥터가 너 운동해야 된다.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죠. 뭐 아침에는 이제 수영하고 저녁에는 이제 오후에는 골프 치고요. 골프 되게 쌉니다. 뭐 한 19불 나이노래 뭐 공립은 이제 한 28, 25불? 요즘 많이 비싸요. 이제 시내 쪽 가면 막 45불, 50불. 와, 50불 올려서 무슨 프라이빗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여기 되게 싸요. 여기는 뭐 골프장 뭐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도박장이 있죠. 토끼바라고 호주가 도박장이 제일 많은데 세계에서 동네마다 수영장 있고 동네마다 골프 오후에는 계속 골프 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운동한 게 작년 중반부터 했는데 처음에 25m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숨이 차가지고 코로나 한번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체육과 육하생활하면서 제가 정신 근육이 있죠. 그래서 이제 25m 갔다가 지금 이제 한 7개월 되니까 한 100m까지 이제 좀 쉬긴 하는데 100m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이걸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육가생들은 이제 정신 근육이 좋잖아요.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지 마. 이거 하고 술 맞고 막
사바사바 이런 거 잘하고 인사 잘하고 막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체육관에서 인사하면 동기들끼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90도 인사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서 가장 이제 정신근육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 이제 사회생활도 좋고 근데 뭐 혹시라도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군사부대 문화 때문에 대학도 막 그때 막 그 영화과 이런 애들 지금 보니까 뭐 정윤인가 엄청 팼더만 서울여대들도 엄청 맞았더만 저희 사촌 형도 중앙대 영어과였는데 연극하다가 막 엄청 맞았대요. 난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패? 무슨 개야? 개도 안 패? 어? 솔직히 선배를 때려내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학부모들 걔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제 동기들 중에 안 맞은 새끼들이 때린대. 우리 이 형 딱 됐어. 이 새끼도 기업적 야, 패. 야, 이 새끼야, 넌 안 맞은 새끼야. 네가 왜 패?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운동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저는 서울고등학교 다녔는데 야구 잘했죠. 뭐 박향렬이라든가 김동수. 이거 김동수가 걔는 정신근육이 되게 좋았어요. 동수는 지금 뭐 SBS에서 헬스하던데 저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고는 그때 영등포에서 그래도 한 60명 중에 10대 했는데 서울고에서 예비고사 50명 했어요. 정말 삿빠지게 해도 19등까지 못 올라가. 19등에서 그냥 멈췄어요. 너무 애들이 다 적이야. 근데 가장 제가 다 적이었어. 그때도 적이었어. 1981년, 2년, 3년도 85년까지 82, 83, 84, 85까지 82년에 중학교하고 그때도 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는지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박성재라고 지금 MBC 사장하는데 전 2년 전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동기인데 때는 걔가 유일하게 적이 아니었어. 걔는 진짜 애가 좀 기집애 같아서 성격이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정말 성품 좋았어요. 저희 그 고3 때 선배님 천한신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 뭐 선비 스타일이야. 그때 EBS 부고 잡고 근데 그분을 딱 닮았어. 아주 성품. 저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갔던데 나는 걔가 왜 좌파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좌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저도 좌파지만 아니 방공부스 어렸을 때 무슨 북한 사람 늑대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러는데 그죠? 저는 걔가 왜 거기서 개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서울대 출신인데 성렬이는 구수라도 했는데 걔는 무슨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걔는 아주 뛰어난 애거든. 나는 MBC 사무소 왜 개고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가 유일하게 성품이 좋은 애였어. 여기 서울고 중에서는 가장 저는 저 동문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가봐야 뭐 똑같아 맨날. 절대 저는 다시는 거기 처음에 제가 뺑뺑으로 갔잖아요. 영등포 하다가 아버지가 신혼동에 그 논밭 있는 데 가가지고 친척 동생네 집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북 상주시라 서울 시골을 되게 좋아하셔. 어제 가는데 이제 이사 갔는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데 서울고라는 게 번호가 서울고야 뭐야 해서 갔더니 이거 뭐 캠퍼스야. 음악실, 과학실, 뭐 미술실, 체육관, 실내 체육관 엄청나게 많은데 환경은 그렇지만 근데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서울고 친구는 김동수. 얘는 그때부터 선출인데 걔는 들어가서 맨날 뭘 써. 그거 계속 따랐어요. 뭘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얘가 MBC 청룡하다가 왜 MBC 청룡인데 LG죠. 근데 왜 SBS 아무튼 뭐 그래서 김동수는 얘가 참 인품이 좋습니다. 걔 진짜 좋은 애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동수도 맞았겠지만 걔는 참 그때도 걔도 많이 맞았겠지만 지금 성품을 보면 애가 좀 똑바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고 애들 만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주제는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체육관은 아니 정신근육을 올리는데 맞은 걸로 정신근육이 됩니까? 운동을 다 극복을 해야지. 저도 25m 50m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얘가 덕분에 육가생이니까 버틴 거지. 지금도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제가 갖고 있는 병은 뭐 고백하면 3분의 1 중에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영구 장애로 그냥 중증으로 가고 제가 가운데 이제 중간에 딱 위에 꼈어요. 제가 제일 희귀한 스타일입니다. 이제까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버티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신 근육이 튼튼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학폭은 이건 절대 용납을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진짜 거의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저질적인 행위예요. 언어 폭력 특히. 저희 아버지가 영어 책 4권 외우시고 이제 중절로 아메리칸 스포큰 잉글리시 책을 4권 외우셨어요. 4권. 그 중에 제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카투사 가셔가지고 나중에 건축해서 680에서 공사하셔가지고 떼돈도 벌다가 결국 이제 뭐 친가 외가 다 망해가지고 도와주고 뭐 친구 보증 섰다가 뭐 분당에 10억집 보증 섰다가 난리 그랬지만 아무튼 그거가 영어책 4권 외우고 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외운 게 아버지가 너도 그거 영어 외우라 해서 기억나는 게 An old saying tells us that if you want something done well, you should do it yourself. 네가 뭘 하고 싶으면 네 스스로 해라. 이걸 딱 기억하는데 그 문구 중에 나중에 배운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The pen is mightier than sword라는 게 있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쓰는 항목하고 언어 폭력, 특히 이제 우리 그 기렉이라고 하죠. MBC가 성재가 됐더니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때 촛불 할 때도 MBC에다 가지고 정말 개무시당했거든요. 한겨레는 뭐 거의 한걸로 됐고 88년에 저 동아에서 해직 기자들이 만든 선배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뭐 거의 문화발이더만 나무위키 보니까 뭐 지사가 막 난리 아니 무슨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솔직히 뭐 저희 어머니도 지금 지난번에 오래 갔었는데 제 아버지 사실 그 영어 석기사하고 영어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를 들어가려 했는데 그때 그 카츠샤에서 같이 있는 성균관대 분이 저희 엄마 숙대 사학과 출신의 엄마를 소개시켜 중졸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가 그 기자 하시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런 말 들었대요. 야 외근 기자면 3년이면 집 살 수 있는 돈 벌었어. 그때가 70년대인데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돼. 뭐 SBS 태영건설 이해가 됩니다. 걔네는 우리나라 언론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 사실 뭐 방송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폭력, 특히 언론인이 자주 쓰는 보도하고 뭐 검찰도 가지고 작가 능력이 뛰어나던데 이 법도 뭐 엿가락처럼 들리고 뭐 기사도 엿가락처럼 들리고 언어도 폭력도 있지만 이 학폭, 물리적 폭력도 되게 위험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영원히 가죠. 영구장애가 될 수 있는데 언어 폭력은 그만큼 오래 가요. 여기 제가 지금 저기 뭐 솔직히 뭐 장애인 보험 혜택을 받고 NDS라고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이라고 그거를 받고 있지만 그 같은 그 파티시펜 그러니까 참여자 본 애들 보면 그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비의자 들어가는 공연이 있어요. 그때 이 친구는 선생한테 해머로 맞아가지고 피날 것 같아. 엄마가 봤는데 허벅지에 이만한 자국이 뭐냐 이랬더니 해머로 맞은 거야. 비흡자 들어갑니다.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럼 걔도 지금 벌써 애가 88년생 40년이니까 그때도 맞았다는 거죠. 그때도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언어 폭력이랑 학폭 이거는 거의 이제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선별 중에 그런 애들은 쓰레기야. 걔네는 절대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패지 마시고 애들 훈련시키려면 몸 근육 운동부터 시키 4점 넘기게 하세요. 그냥 정도껏 4점 25m 뛰어라 50m 뛰어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도 교수 나가서 이제 서울 YMCA에서 이제 애들 가르쳤지만 제가 그때 논문 쓴 게 뭐였냐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물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논문을 썼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때 아기 스포츠단 아주머니 엄마 클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회사 다니는 분들 따로 있었고 등산반 있었는데 그렇게 때도 굉장히 부족한 아들이 많았어요. 이제 애들 중에. 그러면 얘네들이
위에서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걔가 이제 논문 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명지대 때 그 김정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출신인데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한 이분은 이제 주로 체육관 논문을 통계를 쓰거든요. A그룹, B그룹을 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시켰는데 차이를 둬서 이거를 이렇게 시켰을 때하고 안 시켰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통계를 써요. 근데 이분은 사회 관찰이라는 것을 사회 관찰.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민 사회 가서 이 사람 문화는 어떠냐, 언어는 어떤 걸 썼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거를 다 관찰해서 그걸로 잘 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 저는 그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물 무서 적응 안 되는 애들을 해서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들 후배 받아서 걔네들 가지고 이제 테스트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숨 쉬는 게 수영은 숨 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숨 쉬는 거 하던데 저는 그 방법이 좀 이해가 안 돼. 뭐 열심히 버텨야 된다, 적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숨을 쉬려면은 이게 숨을 내쉬고 날숨 있고 들숨 있잖아요. 이게 호흡이 수영의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 근데 호흡을 이게 물 속에서 호흡을 하는 들마실 수 없으니까 뿜고 음파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게 스트로크를 가지고 했어요. 부는 거. 그 물을 빼는 거, 내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쟁반에서 푹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제가 이제 걔네 관찰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잠수할 때 계단 잡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런 거 뭐 짜우장에서 이제 분파시키고 접시에서 운파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고 얼굴 잡고 벽 잡고 얼굴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4점 올려야지 4점 무조건 처음서부터 뭐 500m 막 애들 그때 막 집어 던지고 막 고프로테 이러면 그래가지고 환자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뭘 하더라도 체육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배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신교육입니다. 사회생활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는 무슨 얘기였으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냐 양모산업 때문에 지금의 농민공처럼 중국에 그때도 양모산업 때문에 농토가 달라고 그냥 양만 키우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 런던 가서 이제 방직권이 됐죠. 그러다가 뭐 빵 훔치다 걸려가지고 호주로 막 그 경범죄인데 범죄자 아니에요. 호주는 중범죄 아닙니다. 막 빵 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런던에 교도소가 차니까 그 뭐 배에다가 실었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 보내고 뭐 호주로 보내고 심지어 그 백인 노예가 있어서 아일랜드 사람들 잉글랜드 애들이 앵글러 애들이 잡아가지고 백인도 노예가 있었어 그때도 뭐 여자 팔고 그랬어요 걔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항상 그 가난했던 시대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죠. 우리나라는 시간이 사람을 빨리빨리 무조건 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항상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거 빨리 하느냐 누가 빨리 줄지냐 이거야. 근데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또 왜 얘기하느냐 후배를 가르치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 하거나 이럴 때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게 계단식 저희가 이제 주셔서 계단식 수영했는데 그런 게 이제 되게 좋고 거기서 이제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뭐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여기 애들이 애들 어렸을 때 운동 진짜 많이 시킵니다. 여기는 진짜 꼬마 애들이 막 바다 가서 막 서핑한다니까 중학교 애들. 저희 골프장에는 밤에 지금 여기 이제 일광 제작제 때문에 6시 되면 직원을 퇴근해요. 공공 골프장. 그럼 뭐 하느냐? 이제 공짜 골프 치러옵니다. 그럼 중학교 애들 차 들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놀고 이렇게 다녀요. 깜짝 놀랐어.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는 몸 근육이 아니라 단체 생활, 사회 생활. 특히 영국 사는 앵글러 쪽이나 서양세는 개인주의가 뭐 계몽주의 해가지고 개인주의 해가지고 한 30년 걸렸죠. 자유를 찾는데 프랑스 대혁명까지. 우리는 한 70년 걸렸죠. 제가 가난해서 연탄가스 마시고 철저탄보다 연탄가스 마시고 뭐 바나나 1년에 한 번 먹었던 그게 벌써 70년 전인 그냥 이제 저는 56살이니까 50년 됐구나.
선배들부터 그런 이제 가난한 시대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금도 애들을 잡아먹고 있네. 빨리 뭐 공부해라. 지금 보니까 막 학원을 막 15시간씩 한다며? 근데 저는 애들을 절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회책도 많이 좋고 애들 유아체육, 유소년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애들을 좀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이 아까 자유 얘기했지만 너무 방만해. 자유라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기독교 가서 이제 뭐 인간은 평등하다. 그때부터 튀기 시작했죠. 그게 자유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이제 개인의 자유가 이제 집단 자유되고 노조, 뭐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무슨 자유, 뭐 성별의 자유, 뭐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뭐 분야별로 다. 근데 이게 한계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적인 틀 안에서 공동체에 살려면 공동체의 전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들이 뭐 불교 사진 가서 이렇게 막 부시고 막 침박 막 이런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종교인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운동할 게 폭력을 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리는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폭력을 해서 국가가 뭐 폭력을 쓰죠. 뭐 유시민식 뭐 국가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그 마키아벨린가 뭐 리바이던 해가지고 국가가 폭력 쓰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차피 이 자율의 기본적인 공동체 자유의 침해를 범위를 넘어선 데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도껏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뭐 자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 운동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절제할 수 있어. 자유를 내가 때리지 않는 남의 기본권을 중요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유라는 개념도 운동을 시키면서 그 절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넘어서 네가 운동할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네가 뛰어난다고 해서 네 역할은 뭐 포워드고 뭐 수비수고 미드필더고 역할이듯이 그게 서로가 갖고 있는 자유의 한계라는 거죠. 운동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르친다. 이거를 이제 좀 자유얘기를 또 엉뚱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 추가로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88년도 학회장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용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배들한테 맞았다는 거야. 왜 맞았나 했더니 공과대 애들 한 과가 체육단데 술 처먹고 우리 87학번 8명을 집단 폭행을 했대. 그래서 야 소집시켜. 그래서 바로 이제 과대들한테 불려다가 다 과대표들 불러다가 야 내일 다 집합시켜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4학년 선배가 다 싹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과를 다 쳐들어갔어요. 그 동물. 그래서 1, 2, 3명 하는 게 다 끌고 내려왔어. 그냥 명진당 강당에 딱 모아가지고 대가리 박아 시켰어요. 안 팼습니다. 절대. 왜냐면 나도 안 맞았으니까. 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머리 바꾸고 시키고 학교장 불러서 공개 사과 시켰어요. 솔직히 좀 난리가 났죠 그때. 근데 이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폭력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안 한다. 야, 체육과도 폭력 안 쓰는데 니네가 왜 쓰는 거야? 이건 니네는 올바른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저는 거기서 팬 애들만 좀 뽑아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일벌백계는 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미안합니다. 그때 안 팬 그 공과대 학생들까지 잡은 건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학회장이었고 제가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걸 한 이유가 너희들도 후배들 패면 내가 봐라 안 패잖아. 너들 패면 안 된다. 어?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는 지금도 좀 후회가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절대는 이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평생 가요, 평생.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러 가겠습니다. 제목이 멜번의 풍경인데, 멜번의 풍경이 이제 애들 많이 가르치는 걸 해서 우리 체육과 후배들한테 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운동하면서 이제 정신을 좀 많이 키우셔가지고 사회생활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도 저도 그 이민 초기등에서 그거를 1년 내내 500km를 이렇게 그거 제가 여기 호주 멜번 특징은 여기는 쇼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쇼핑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지역적 특성상 멜번은 갈 데가 막 10개가 있어요. 그레고션너드, 파핑빌리, 필리바랜드, 소브닐, 뭐 금광, 뭐 리센스 프로모터리, 뭐 그린피언즈, 뭐 와이너리, 뭐 온천, 뭐 등등등등 한 10개 넘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스크 딱 끼고 운전하면서 설명하면서 가요. 마이크 가이드야. 드라이버 가이드. 네, 그거를 1년 내내 근데 한국 기차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막 가격 까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호주 회사를 들어왔어요. 50살에 호주 회사를 들어왔어요. 제가 유일한 아시안이었습니다. 체육관이니까 가는 거야. 응? 비를 탈 수 있어. 아무튼 그 아버지 덕분에 이제 영어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도 뭐 아시안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쉬운데 만약에 손님 중에 이제 24인승 아이씨 너 거기도 수동을 주네? 제가 수동을 쓰겠으니까 아니 왼쪽으로 하는데 수동을 했는데 이게 근데 숙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안도 영국하고 미국 타면 이게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게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가끔 이제 은퇴하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한 5개월 살다가 거의 제 집처럼 느껴졌던 오션호도 제 집이지만 아무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에서 가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동기 중에는 지금 중대 체육과에 걔는 이제 IT 기업 회장이고 상하 기업하고 있고 여자는 금융회사에 다녔어요. 서울여대 체육과인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범위를 넘어가면 이게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장도 시키고 또 후배들 가르칠 때도 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교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절대 폭력을 쓰지 마시고 물리적인 폭력보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좀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떠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합니다만 일단 영상 올릴 때 제가 너무 깁니다. 긴 거에 익숙치 저같이 활자 세대 아닌 분들은 자제하십시오. 토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머리가 많이 떠가지고 지금 제가 머리가 지금 산발이에요, 산발.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사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가 여기 그 아이러브 호주라는 카페에 있는데 이 카페가 제가 다음 사이트에 있는 카페 하다가 일로 왔는데 거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멜번 하늘이라고 제가 거기를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관리자가 이제 포기하고 워낙 정치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얼마 전부터는 작년까지는 막 그냥 무슨 이런 성매매 메시지 올렸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고객센터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결국 이제 아는 분이 다음에서 하다가 그 아이러브 호주란 카페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보가 되게 좋습니다. 유학, 워홀, 이민, 이런 거 모든 거에서 정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무슨 제가 돈 받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가는 이제 저도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많이 소개하고 음악 소개 많이 하는데 아무튼 거기 오시면은 그 호주만의 월 오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보를 이제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간판 먹고 이제 I love 호주라고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유학원도 나오는데 카페로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좀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오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탄력 받으면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이 뭐 필요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뭐 이게 보람으로 하는 거죠. 보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 처먹었으면은 저도 누릴 거 누렸어요. 저희는 안에서 기회가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영장 실내에 3년 9정 넘은 아파트 샀다. 차도 샀다. 했는데 지금은 해외에 기회가 더 많습니다. 해외. 그러니까 요즘 젊은들 보면은 지금 보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콩이라고 주식 해가지고 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러브 오죽하시고 이제 5월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도저히 새로운 걸 하려면 자기 노력으로 해야지. 주식이나 투자는 남의 돈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노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노력. 물론 경매 같은 거 해가지고 노력해야지. 그것도 머리 굴려야지.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식 가지고 해서 올리면 빼고. 여러분들 노력한 게 아니고 남의 돈 먹는 거라니까. 경매 가지고 남의 돈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그게 다른 환경에 놓이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처럼 임원 사기를 당하든가. 근데 그거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버텨내고 쌓아야지 그게 오래가 잘 쌓이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막 욕심 나니까 막 큰 걸 가지고 옮기다가 막 하면 떨어뜨리잖아. 부서지죠? 그럼 또 중간으로 가다 또 떨어뜨려. 또 부서져. 그럼 이게 실패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원대 집잖아. 그 옆에서 그 쓰러진 돌들이 다 여러분들의 집을 지킵니다. 지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손님 보니까 지금 저도 안 된다는데 그건 사회를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애들 그렇게 만든 건지 20대 성년에 찍은 애들이 20대가 잘못해서 만든 건가? 이게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이 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 남자들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어른들이 만든 거지 걔네들 스트레스야? 아니에요. 저는 이 짝들 비난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제일 오래 갑니다. 롱런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 나와서 솔직히 고생을 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고생 안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어요. 그걸 겪어야 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부셔도 고생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걸 더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올라가면 돈이 많으면 그거 비교하게 되잖아. 나는 조지 소로스 같이 그냥 지금도 주식 잘하고 있더라고. 그거 몇 천억 쓰면 뭐 할까? 그거 뭐에다 쓰면 짜장면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가 100원에 짜장면 3개 1,000원에 사면 3개 먹던 거 2개 먹던 거 지금 5,000원 때문에 계속 물가는 올라요. 왜냐면 애들 많고 수요 많지. 수요 공급이 그냥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많아. 주식이 집이 좋아. 그러면 주택가 올라가지. 어떤 직업이 하면 그럼 올라가겠죠. 지금 억소리 나는데 조소리 나야 되고 여기 경 나와서 경을 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로 나님이 여러분이 100억짜리를 번다. 거기서 멈출 것 같아? 아니에요. 몇백억 이제 1,000억으로 올라가고 싶어. 분명히 권력이라는 게 그렇고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는 가이드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거죠. 이제 손들 좋은 사진 찍어드리는 거, 인생샷 이런 거 찍어드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제 인생의 보람이 돈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행복은 보람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걸 내 노력으로 해서 채워야지 그게 커지는 거지. 돈으로 채우는 거가 뻥카야 뻥카. 지금은 연예인들 백억씩 받아가지고 난리 나는 들 많잖아.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그걸로 여러분들이 버텨서 사야지 롱런하지. 그거 주식 투자 코인 해가지고 그거는 계속 하잖아. 계속 도박 같은 거. 도박이야 도박. 응? 정치도 도박이야.
타짜 정치 타짜들이 오래갑니다. 도박이에요, 도박. 그런 걸로 가서 걔네들 끝이야. 지금 뭐 별풍선 달에 별달들 별풍선 달잖아. 정치인들 끝도 없어. 저는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자양분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이제 박정희 시대 군사적동해서 뭐 이명박이 박근혜 씨는 좀 불쌍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냥 피노키오 꼭두각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냥 좀 불쌍한데, 뭐 정수생활도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나이에. 네? 하다가 아무튼 박정희, 전두환이, 그 다음에 지금 희귀한 뭐 윤석열까지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비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밟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서양 애들이 300 수천 넘게는 자유를 그 한 70년, 100년 이내에 가난해서 선진국까지 올라왔잖아. 근데 그거가 너무 처하는 거야, 지금 체하는 거야. 저는 이번에 성렬 정권은 저는 일종의 그 똥이라고 봅니다. 밟아야 돼. 그게 비료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비료가 돼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걔네가 싸고 맨날 술 처먹고 지가 뭐 청와대 뭐 대통령 출구도 맨날 지가 하더만. 근데 저는 우리 세대가 저희 같은 노땅들이 잘못한 세대, 저희 과오고 저희가 잘했으면은 저희가 성공하고 올바른 본봉이 보였으면 이 집들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지금 젊은이들 저는 잘 성공하려 봅니다. 이겨내려 봅니다. 저희들도 뭐 이겨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제 소원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이 나이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차가 바뀌면 되고,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민 90기 정리해가지고 확 다 재료 만들어서 이제 수공장 만드셨어요. 저도 저희 부동산이 있는데 저희 항아리 있습니다. 항아리. 제 유동 부동산 항아리.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걸로 저는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값어치가 있겠지만 저는 뭐 차는 바뀌면 내면 되고, 부동산은 솔직히 저 항아리도 안 좋다고 봐요. 그냥 뿌리면 돼. 그러면 애들이 박정희 때 그때 그 6.25 때 다 날라간 산 지금 70% 해가지고, 그때도 경찰 내무만 안 되니까 내무만 되니까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산을 지켰잖아요. 네? 그렇게 지켰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 지금 묘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후세들이 뭘 어떡할 거야? 우리는 호주는 지금 땅이 전부 평지라서 비가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석양이 막 허리젠탈 막 수평선 석양이야. 노을이. 네,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산이 정수장이 정수장. 인삼 씻은 물 드시잖아요, 그죠?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려면 여러분들도 묘소는 만드는 건 저는 추천해요. 그냥 대로, 저희 아버지 유선도 국선도 하셨는데 국선도 도복이 비고 대로서 나는 항아리도 싫어. 그냥 묘소하지 마. 그냥 조상산에다 뿌려. 그럼 돼. 그럼 애들이 적어도 나무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위주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 저는 후세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제 남은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제는 아마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후세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지난 5월에 들어온 이유가 종중 때문에 하는데, 저희 종중 일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종중 일을 하시는데 제가 강식이 진주강씨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그 건너편에 저희 장인묘하고 장인장모묘하고 반대편에 제 외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그때 외할아버지 묘를 갔더니 묘소를 이제 오랜만에 못 찾아서 갔더니 관리소 가서 박자, 경자, 림자 쓰시는 분의 묘소 찾습니다 했더니 관리비가 240만 원 지금 모자란데. 빡쳤어요. 아버지한테, 엄마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 네 외삼촌이 제일 위고 딸 내시고 내가 지금 첫째인데 우리는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아니 외삼촌이 네가 왜 해. 그래서 근데 사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진주광씨 정직은 제가 강자 이자 식자 쓰시 고구려 때가 저희 시조고 596년이죠. 저는 이제 박사공파로 고려 시대 박사공파의 37대 손이에요. 근데 전 진주광씨지만 제 몸에는 박자, 긍자, 림자 쓰인 박씨피도 있고 김부남씨 쓰이는 우리 외할아버니의 김씨피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 강씨피도 있고 저희 외할머니 여씨피도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희 집사람 전씨피도 있고 그 전씨의 그 외할머니의 지씨피도 있어요. 그럼 6개야. 피가 6개예요. 그럼 제가 강씨 집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남의 집안 애들도 귀해요. 왜냐면 나도 박씨 피도 있거든. 제 외할아버지가 유도 구단이에요. 저 유도 잘합니다. 노력을 해서 못했지만 뼈가 통뼈야. 보이시죠? 이거 제 외할아버지 때 보니 이게 길어. 이게 외할아버지예요. 그 박씨 가문 애들도 제 새끼고 김씨 가문도 제 새끼고 여씨도 제 새끼고 제 조카 엄마는 황씨요. 황씨도 제 새끼고 지씨도 제 새끼고 다 제 새끼예요. 저걸 주제로 이태원 참사에 죽은 애들 가지고 뭐 술척 이거는 뭐 인간으로 세월호 때 막 닭 처먹고 애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거대 가족의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분이 됐네. 탄력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 잡니다. 한국보다 2시간 빨라서 뭐 백수를 할 건 없지만 굿나잇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